아직도 HTS에 깔려있는 기본 이평선 쓸 줄 모르세요? 이동평균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조지표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특정 구간의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의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이며, 반대로 저항을 의미한다면 많은 사람이 해당 구간에서 매도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자본이 특정한 가격대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뚫리지 않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선이 있어서 많이 산다. 반대로 많이 사기 때문에 지지선이 된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선문답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볼린저 밴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기준이 되는 중앙선의 정체가 사실 22평선이었다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볼린저 밴드에 사용되는 단순 이동평균선 외에도 지수 이동평균선, 볼륨 가중 이동평균선, 헐 이동평균선 등등 많은 종류의 이동평균선이 있지만, 오늘 강의를 깊이 이해하신다면 어떤 이동평균선이 되었든 간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채널류 보조지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강의는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오늘 배워서 오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매매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 해당 기간 종가의 평균이다. 이런 내용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군 하고 상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 전략은 기본적으로 추세추종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승률이 높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추세추종 전략이 그렇듯 단 한 번의 수익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손실을 메꾸고도 남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이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나일 때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의 일봉 차트입니다. 노란색 선은 22동평균선이고요. 규칙은 단순합니다. 캔들의 종가가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하여 마감하면 매수, 반대로 하방 돌파하여 마감하면 매도. 이 두 가지 규칙 기억하시고 2019년 7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차트를 가지고 왔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캔들의 종가가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하면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해당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한다고 했나요?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할 때 매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한 번의 매매로 약 4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매도를 했는데 바로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드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에서 보합을 이루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요? 자, 여기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 20%에 가까운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 이런데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본절에 가까운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이동평균선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을 봤을 때 거의 70%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사용법입니다. 앞서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상방 이탈할 때 매수하고 하방 이탈할 때 매도하는 내용에 대해 보여드렸는데요. 정석적인 이동평균선 사용법에 대해서 보셨고, 여기에서 제가 변형을 추가하여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설명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알려주신 내용이랑 제가 아는 내용이 다른데요. 제가 아는 유튜버 혹은 책에서는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사라고 하던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석은 아니고 변형입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방식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정석처럼 평가될 뿐인데, 아무튼 뭐가 더 정석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저랑 같이 2023년 11월 구간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이동평균선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지속적인 반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정석에서는 이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으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정 시점에서 어떤 누군가는 마켓메이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특정 마켓메이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하방 이탈을 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조기에 캐치할 수 있다면 최초에 이렇게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넘을 때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중간에 합류할 수 있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중간에 합류할 수 있고요. 손절도 짧습니다. 애초에 매수 구간이 이 22동평균선 근처인데 이평선 아래로 만약에 다음날 추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손절 치면 되니까 손절 자체도 짧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변형 전략이 된 거죠.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바로 앞에 7월 구간 여기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최초에 여기서는 못 샀다 이거예요. 못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종가로 하방 이탈하지 않았네. 그냥 여기 비볐네. 아래 꼬리 말아서 올라왔네. 확인. 다음날 우리가 시가에서 매수를 한다고 치면 손절 이런데 저가 잡죠. 이런데 손절 잡고 그러면은 여기를 뚫으면은 이 날의 종가가 아래까지 채워서 마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손절은 짧은데 이거를 충분히 다 쫓아갈 수 있게 돼요. 중간에 합류해서라도. 여기까지 쫓아오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으로 이동평균선 2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인 20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인 60선 이용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하면 골든크로스, 이런 게 골든크로스예요. 반대로 하방으로 돌파하면은 데드크로스입니다. 이평선 2개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골든크로스의 매수, 데드크로스의 매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쫓아가 보도록 하죠. 2019년 7월 최초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요. 이렇게 시작한 주가의 상승은 2020년 2월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수익률이 상당하죠? 약 55% 정도 됩니다.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지만 2020년 4월경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자, 여기서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 볼게요. 이거 어디까지 오르냐면요, 나 이거 언제 매도하냐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와야 매도를 할 건데, 자, 골든크로스 나와요. 그 다음 데드크로스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요? 거의 2배 가까운 가격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대박이죠? 이 뒤를 보더라도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의 매수, 그 다음 이어서 쭉 갔을 때 데드 크로스의 매도. 와, 이것만 알아도 대박인걸 싶을 거예요. 근데 앞서 시작 전에 제가 원래 이 이동평균선 전략은 승률이 낮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극단적인 차트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면은요, 자,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다시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보이시나요? 대충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될지? 이거 제가 찍어 볼게요. 자, 이때 매수를 했다고 봤을 때 약 10%. 근데 그 뒤로는, 자, 사실 골든 크로스 여기서 났지만 이때 가격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데드 크로스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갔어요. 10% 매도, 10% 정도 손실을 본 거죠. 이어서 골든 크로스 매수, 그 다음 데드 크로스 매도인데 이때도 가격이 이거 손절이네. 왜냐하면 이 데드 크로스 때 가격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5% 정도 손실. 이어서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났을 때 여기 가격 어딘가요? 여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약 1% 정도 손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떠세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은 승률이 좋지 않고 늘 큰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신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특정 상황에서는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록 승률이 낮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예시를 드리고 싶어서 다른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일봉이고요. 2023년 7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매수, 내렸을 때 매도, 이렇게 기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보이세요? 다시 매수, 매도. 여기 이거 애매한데 다시 여기 매수, 매도. 개판이죠? 여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개판이에요. 몇 번 반복됐나요? 기간도 꽤 길어요. 이게 기간이 한 120일? 반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분기 넘게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여기서 큰 수익도 없고 큰 손실도 없고, 근데 피로하고, 이게 마인드 셋업이 되지 않은 일반인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이동평균선 많이 쓴다고 좋다고 해서 배워왔는데 순 쓸모 없구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상방 이탈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와요. 상방 이탈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고 다시 상방 이탈 이후에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면 이거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보낸 한 4개월이 뭐 아쉽지 않겠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큰 상승이 나오면서 앞서 본 짤짤이 손실들을 전부 만회할 수 있지만, 이동평균선을 추종하시려면 이런 낮은 승률을 감안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또 때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초이스할 수 있는 것도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큰 수익을 안겨준 툴이라고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며 열정은 가지되 냉정하게 시장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